네. 우리가 한국 기억사 중요한 부분이 뭘까요? 자, 홍익인간이라는 개념.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요거 홍익인간 나름 의미 탐색해야 됩니다. 이 부분. 왜냐면 홍익인간이라는 개념은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지만 인간이 아니라 뭐다 이거 인간이라고 했던 이 표현은 뭐에 해당된다? 바로 우리가 세상을 의미한다. 인간 세상 전반을 의미한다. 그래서 인간 세상 전반에 뭐야? 넓은 인간 세상 전반에 우리가 이익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교육이라는 것에 지표를 밝히고 있다라는 거. 근데 이 부분은 뭐예요? 바로 성리학에 있는 위기지학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뭐냐? 위기지학이라는 것은 내가 나 자신의 본성을 사실상은 위에서 학문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던 위인지학과는 개념이 다르다. 위인지학은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를 위해서 그걸 칭찬을 많이 듣고 그렇죠? 남들이 생각하는 욕망, 학벌을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공부한다는 것은 위인지학 쪽이다. 근데 위기학 쪽은 내 자신의 잠재력과 성장, 인격 함양을 통해서 뭘 이루고자 한다? 바로 뭐야? 요거랑 비슷하게 뭐야? 바로 수기침. 우리가 나 자신을 사실상은 수양을 통해서 뭐 한다? 세상을 또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그 자체가 교육이더라. 그래서 수신제가 지구평천하. 그래서 수신, 제가, 그 다음에 치곡. 즉 내가 나의 몸을 닦음으로써 그렇죠? 나중에 가장 넓은 평천하. 나라를 평안하게 하고 세상을 편하게 하는 이런 것은 가장 넓은 공적 영역은 바로 나로부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홍익인간이라는 것도 우리가 인간 세상을 위해서 널리 이롭게 하는 행동을 위해서는 나 자신을 개발할 수밖에 없다. 아시겠죠? 내가 넓은 마음 가져야 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롭게 하는 위한 어떤 학문들.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이제 이 성리학 안에서 이 위기작과 위인작을 합쳐서 이것을 뭔다 우리가 수기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게 근데 출발점보다 요거다. 그래서 이것도 나 자신으로부터 공적영역이 시작되는 것처럼 이게 넓게 가르치려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인간교육을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단군 어떤 역사, 단군 신화가 아니에요. 그건 역사라고. 중국 사세에도 있는데 무슨 신화야? 단군 역사가. 조선의 역사가 있는데. 아시겠죠? 이 보통 기독교라는 걸 믿는 사람들이 이게 단군 역사라는 것을 단군 신화로 해가지고 옛날에 초등학교 때 단군상을 이렇게 만들었지만 어떻게 된다? 목을 막 전기톱으로 자르고 막 그랬죠. 그런 사건이 많았는데 우리가 봤을 때 이 단군이라는 존재가 했던 이 역사상, 인류 역사상 가장 그렇죠? 아주 포괄적이고 가장 좋은 이런 어떤 교육 이점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떤 교육을 받냐면은 나 자신의 어떤 거, 다른 사람의 욕망을 따르는 그런 교육을 받다 보니까 결국은 나 자신의 본성, 우리가 성리학이 얘기했던 바로 넓게 갈 수 있는 나의 인격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도덕성을, 품격을 개발하지 못하는 그런 교육에 대해서 빈간화되는 어떤 현실이 지금 만들어지지 않았는가. 그렇죠? 이런 부분 우리가 교육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런 분의 성리학에서 중요한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공자라는 인물이 있다. 그래서 이 공자의 교육은 뭐랑 우리가 비교할 수 있냐면 바로 소크라테스와 비교할 수 있다는 점. 나중에 이제 우리가 서양 교육사에서도 등장하겠죠. 소크라테스. 이 둘의 관점이 참 독특한 게 뭐다? 바로 문답식으로 사실상은 제자들, 젊은이들과 대화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경전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죠. 공자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논어라는 것을 제자들이 집대성하게 되거든요. 역시 소크라테스에 대해서도 플라톤이 나중에 집대성합니다. 대화편에서, 국가편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얘기는 소크라테스가 그러면 그때 책을 보고 가르쳤냐? 없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강의법이 제일 오래된 교육 방법이다 하지만 사실상 우리가 교육 방법은 문답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두 분의 공통점이거든요. 그리고 이들은 뭐야? 개별화 교육을 했어. 그렇죠? 개별화 교육을 했다는 것도 아주 중요한 아이템이죠. 그렇죠? 특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소크라테스랑 다르게 공자라는 분이 제자를 가르쳤을 때 특히 자로라든가 염유, 즉 이들의 질문이 똑같았지만 대답이 달랐다. 객관성이 없는 대답을 해줬다. 근데 이거 객관성이 없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자로 염유, 즉 자녀가 아니지. 우리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품성, 그들의 성격, 행동, 태도에 따라서 교사가 답을 달리 줬다라는 거죠. 실천의 답을 달리 줬다는 거. 그래서 굉장히 공자 자신은 획일적이고 그렇죠? 균일한 교육을 하지 않았다는 거. 아시겠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조선시대 이후로 후기로 점점 거듭될수록
공자의 말씀이다 해가지고 말이죠. 그를 너무 근본주의자로 해석하지 않았는가. 이것도 우리가 반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자는 그들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자기 각성적인 방법으로 해서 이 문답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문답이라는 것은 이 소크라테스도 뭐라고 했어? 무지의 지를 드러낸다. 무지의 지가 뭐라고 했어? 내가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죠? 내가 알게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반성하고 내가 학습을 하는, 그렇죠? 위기작적으로 갈 수 있겠죠. 내가 부족한 본성, 안에 있는 인격성, 덕성이 무엇이 부족한지,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얘기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들이 끊임없이 대화하고 끊임없이 제자들과 상호작용하면서 뭐 했다? 바로 우리가 교학상장을 했다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말자. 그래서 교학은 뭐야? 바로 가르침과 배움이 어떻게 한다? 같이 길게 간다. 근데 이거는 사제동행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라고? 바로 효학반. 즉 가르침이 배움의 반이다. 가르치면서 교사는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교학상장을 공자가 널리 행했다. 그래서 이 양반이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스승님처럼 그렇게 위대하게 태어날 수 있나요? 그랬더니 야 이 자식아, 내가 위대하게 태어난 게 아니야. 나는 불참은 이 말을 난 잊지 않고 살았다. 뭐다? 나는 뭐야? 부끄럽게 얘기하지 않았어. 뭐를? 아랫사람에게 묻는 거. 그렇죠? 이거 잘못했다.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을, 그렇죠? 내가 모르면 묻는 것조차도 부끄러워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 이런 것도 우리가 중요하게 볼 수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뭐 둘이 우리가 강제 11원. 이거 중요했다. 강제 11원. 자, 강경과 제술이라는 게 있었다. 지금 강경이라는 거 우리나라로 하면 면접, 구술 내용이고 면접 시험이고, 이거는 뭐야? 논술 시험이다. 자, 우리가 전 영역을 잘 이수했는가로 본다면 그걸 목적으로 한다면 타당도가 여기에 있게 되겠지만, 그렇죠? 이거는 말로써 하기 때문에 감정이라든가 그 사람 갖다 눈빛, 상호, 정서적인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객관도나 신뢰도가 높지 않는가. 그래서 제술론자들은 바로 이 객관도나 신뢰도를 가지고 있다. 자, 이거를 우리가 현대판으로 오면은, 자, 선택형 시험은 많은 문항을 물어볼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강경과 다르겠죠? 뭐냐면 여러 문항을 통해서 어떻게 지필고사를 우리가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보면은 논술 시험, 그렇죠? 요 시험으로 가고 있고, 이것도 역시 지필을 하고 있다. 근데 뭐가 다르냐면 이건 전 영역을 포괄해서 출제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걸 목적으로 했다. 교육학이라는 것을 누가 전 영역을 다 포괄해서 잘 이수했느냐 상태로 본다면 선택형 시험, 객관식 시험이 낫겠죠.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논술 시험 뭐냐면 학교 현장에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문제 결력과 고천적 사고력을 본다면은 그것을 목적으로 하면 타당도가 여기에 더 있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조선시대 때는 뭐예요? 이 강경제술론이 왜 났냐면 이 제술이라는 것이 역사서, 우리가 조선왕조실록 만들고 승정원역이 쓰고 뭔가 우리가 지도에 우리가 통치에 대한 관련한 공공 문서를 작성해야 되는 어떤 실용적 측면에 또 반영돼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 뭐냐면 실용도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여기 아니냐. 그래서 이게 뭐냐면 평가 도구죠. 평가 도구가 이게 뭐야? 타당도는 목표에 맞도록, 전체 이수 가지고 목표에 맞도록. 근데 객관도, 신뢰도, 실용도는 문서로서의 그 제술, 논술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구술, 말로 쓰는 거야. 근거가 안 남아. 그러니까 명확한 객관도, 신뢰도는 여기에 더 있었다. 근데 우리가 현대로 옮겨오면은 지금 교사들의 교육학 객관식 시험 문제 기존에 했던 것은 지필고사인데, 여기는 뭐가 있다? 객관도, 신뢰도가 오히려 여기 있죠. 여기는 뭐야? 타당도 쪽이 여기 못 맞죠. 왜? 교사라면 모름지기. 그죠? 교육학도 물론 알아야겠지만 중요한 것은 문제가 지향하는 바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문제 해결력을 보는 그런 쪽이라면 이쪽에 오히려 타당도가 있는 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건 평가에서 다시 한번 논의하게 되겠고요. 요거 소크라테스는 뭐야? 서양 역사 측면에서 한번 다시 또 논의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상 다음 강의를 기다려 주시죠.